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단원, 7-3단원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계의 인구 문제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배울 내용 먼저 살펴보면, 일단 선진국의 인구 문제,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가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해 봅시다. 자, 세계 인구 문제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 자, 첫 번째. 자, 세계 인구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인구는 생활 수준의 향상, 생활 수준이 점차 과거에 비해서 향상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의학 기술의 발달, 의학 기술이 점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가로축이 시간의 순서죠.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세계 전체, 자, 빨간색 선 보면 세계 전체 그래프죠. 세계 전체 인구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개발도상국과 지금 선진국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선진국을 보면 지금 인구 성장률이 어때요?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인구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선진국의 인구 문제입니다. 자, 선진국은 아까 인구 증가율이 어땠어요?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죠. 자, 첫 번째, 저출산 현상이다. 즉,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뭐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은 뭐 주부가 뭐 직업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주 옛날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제 어머님들도 다 일을 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직업에서의 성공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시대로 조금 변화하고 있죠.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른데 그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친구들만 해도, 친구 중에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한 친구들은 뭐 물론 아기를 이렇게 낳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아기 낳지 않고 그냥 부부 둘이서 재밌게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즉, 가치관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 프랑스 대표적인 선진국의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점차 그 밑에 이 영유아기부터 청년 그리고 중년 이 층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이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적게 하고 노인이 많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자, 이에 반면에 자,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의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데 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서 낮은 인구 부양력이다. 자, 개발도상국은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많이 해요. 자, 아까 선진국은 출산을 많이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개발도상국은 출산을 많이 할까? 자, 선진국일수록 뭐에 관심이 많냐?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자, 우리만 해도 지금 학원을 아마 대부분이 다닐 거고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시험 때만 되면 괜히 긴장되고 그렇죠? 그게 다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시험 성적에 대한 기대, 즉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원비며 뭐 학비며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그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기가 조금 무서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일수록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열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학비에 대한 부담감은 선진국보다 조금 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데 반해서 낮은 인구 부양력이다. 인구는 지금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청년층이에요. 중년 그리고 중년에서 그리고 청년들. 자, 여기 뭐 한 20세부터 한 여기 49세까지 한 이 정도가 이제 주로 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자 여기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인구 급증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식량 부족 그리고 실업, 환경오염, 주택 부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자, 대도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대도시에. 그리고 인구가 너무 급증한다.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너무 가파르게 인구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다.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근데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환경은 오염되기 쉽겠죠. 그리고 역시 사람이 많은데 지을 수 있는 집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성비 불균형 문제도 있다는 점, 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자, 성비 불균형 문제는 왜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비 불균형. 자, 개발도상국일수록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선호하는 이런 사상 때문에 남자가 이제 더 많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면에 전쟁을 많이 겪는 국가는 군인이 아무래도 남자가 많겠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전사하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더 많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를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피라미드형이에요. 자, 피라미드형은 어디에서 이제 발생할까? 자, 피라미드형은 자,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다. 왜?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노년층이 적다. 의료 어떤 시설이나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년층이 적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반면에 자, 종형 같은 경우에는 자,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이고 그리고 높은 생활 수준과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종형의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런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이런 방추형의 모습으로 발생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활동인데,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분석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자, 일단 간은 선진국일까 개발도상국일까? 그렇죠. 일단 개발도상국이겠죠. 지금 이 유소년층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출산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령층은 적은 걸로 봐서 이렇게 의료 수준이 높진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나를 보면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저출산 현상이 뚜렷하고 그리고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가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봐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 선진국이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개발도상국. 자, 그래서 유소년층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낮다. 그리고 나는 선진국이고 유소년층 비율이 낮고 노년층 비율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한번 멈춰놓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자, 이러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역시 인구 문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진국 따로, 개발도상국 따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진국. 자, 선진국의 인구 해결 방안은 일단 첫 번째, 아기를 안 낳으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돼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일단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그쵸?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아기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양육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아기 낳는 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요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고 하면은 이제 뭐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면은 아기를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보육시설, 아기를 이렇게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시켜 주면은 그런 데서 안심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거를 뭐 쓰려 그러면은 회사에서 괜히 눈치 주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전혀 없이 육아휴직을 정말 편하게,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고도 이제 일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잘 마련된다면 이제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담감이 많이 덜어질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고령화.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많아진 그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근데 먹고 살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금 제도 또는 이제 복지 제도를 노인들을 위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는 노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런 연금, 돈을 아예 그냥 주고, 그리고 복지제도도 좋지만 아예 노인들에게 소일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렇게 돈을 주자는 거죠. 임금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주고 일자리도 지원해주는 이런 대책이 있다. 자, 그래서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그러니까 지금 밑에 써 있는 나라들, 일본,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자, 일단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의 증가 속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과거에 가족계획 사업 같은 걸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인구의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 없애자는 거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 없이 양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 출산 시 증세.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다자녀, 많을 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증세,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금 문제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더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부담이 느껴지면 아무래도 좀 인구를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증가 속도가 좀 제한될 수 있다, 저하될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인구 부양력 증대다. 자, 인구 부양력 증대.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엄청 급증한다 그랬어요. 급증해서 이 아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아기들 먹여 살릴 중장년층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일단 발전해야 된다. 계속 이런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저차 산업에만 머물다 보면은 고부가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부가 가치가 높은 3차 산업, 그 이상의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농업 생산력 증대로 식량을 증산시켜야 된다. 아까 식량 부족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농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량을 이제 확대해서 생산해야 된다. 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아까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대도시의 실업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시설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이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정책인데, 자, 우리나라도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진 어떤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70년대에는 남아선호 문제를 위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이제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을 낳으면은 이렇게 며느리를 대우해주고 아니면은 좀 홀대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80년대에는 출산 붐,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기를 너무 많이 낳은 거야.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인구 급증 문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펼쳤었고, 자, 90년대에는 역시 여기도 성비가 이제 불균형하게, 여기도 이제 남아서 자, 이어서 자, 90년대에는 이제 역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성비 불균형 문제를 위한 이런 정책들 역시 계속 90년대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었고, 자, 2000년대에는 낮은 출생률을 위한 정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15년의 이제 인구 피라미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터 변천 이렇게 나와 있죠. 70년대 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즉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다는 거지. 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정 한 아이, 이제 아기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아기 한 명만 낳자, 그래야 사람 가득 건강 가득. 그리고 자, 90년대만 해도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즉
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 이렇게 짝꿍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없었다는 거지. 자, 2000년대는 가가오 아이 둘 셋 하오 희망한국. 자, 아이를 둘 셋 이렇게 많이 낳읍시다. 그러면은 희망한국이 된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이런 정책들, 이런 포스터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14년, 자, 자녀는 평생 선물, 자녀끼리 평생 친구. 그래서 하나만 낳지 말고 자녀의 형제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해결하는 인구 문제를 적어보자. 그래서 프랑스, 일본, 자, 나이지리아, 중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